지금 이게 통정의 표시 보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사실 그려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비진입 표시를 알면은요 거의 다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림만 여러분 26회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요 뭐 민법 총칙 그 다음부터는요 다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의 표시죠. 통정한 상대방과 통정했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과 통정했단 말은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모유로 한다. 뭐를 모유로 한다? 표시를 모유로 한다. 무슨지? 의사주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것은 누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제3자는요 똑같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시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거기를 좀 가로 묶어봐. 우리가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걸 왜 나오냐? 밑에 이제 바로 나와. 그림 볼까요? 자요.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그러면요, 그러니까 4월 1일 돈을 빌렸죠? 1억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경매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럼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세트가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경미를 당하지 않으려고 갑이 을하고 짜고 상대방 을하고요 짜고 알겠죠? 뭘한다? 등기를요 을 앞으로 하죠. 그래서 거짓말 매매 계약서를 하죠. 그럼 거짓말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이 갑과 을 간의 거짓말 매매가 가장 매매잖아요. 이것이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조차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돼. 그럼 문제가 뭐죠? 그러면 이 A는 채권자잖아요. A가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요 이 집을 일단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빨리 갑이 소유자고 을 앞으로 등기돼 있고 이것은 무효니까 갑이 빨리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런 것 같으면 하겠어요? 만약에 가져오면 어떡하죠? A가요 고마워 하면서 뭘 한다? 경매를 탁 시켜버리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요? 이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이따 먼저 여기 정리하고 강제집행은 면탈하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해. 반환을 청구한단 말이 뭐냐? 갑이 을과 가장 매매로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이 등기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철회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우리 매매했었죠. 우리가 비진입 표시해서 무효죠. 무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언제부터 무효이다?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이행기란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갑하고 을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을이요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서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 줘야죠 갑한테요. 그런데 4월 1일 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 자, 이제 안 봐도 이제 알겠죠? 제3자의 3대 원칙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다투는 누가? 상대방이 증명한다. 제3자는 누구에게 하면 된다? 선의. 뭐를 불문한다?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제3자는 누구에게 하면 된다? 선의. 그 다음에 과실, 무과실을 불문해.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좀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3자는
선이 악이가 있죠. 제3자가 선이면 소유자고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제3자가 악이죠. 그럼 우리가 비진비 때 다 했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사람 무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병이 악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이 사람이 악이면 이 사람도 제3자지만 그 다음 사람 무도 제3자가 돼. 그래서 이때 무는 선일 때만 보호돼.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똑같은 말이 지금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게 되면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봐봐. 이제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움직여? 지금 채권자가 움직이죠. 채권자. 이 사람이 채권자란 말이죠. 그럼 채권자니까 갑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우리 병한테 처분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을이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이 사람은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A가 손해가 되겠네. 그럼 A가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잽싸게 이 등기를요 무효시키고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갑이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샘물을 파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 누구를? 갑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A가 갑의적 채권자가 갑을 대신해서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 병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다시 누가 앞으로 온다? 갑 앞으로 오죠. 이해됐나요? 갑 앞으로 오면 이제 압류해서 경미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한다? 이거 채권자 대위권이고요. 2번요. 갑은 A는요 갑 아니에요. 을을 상대로, 갑을 상대로 하면 안 돼.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 을을 상대로 뭘 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 매매를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갑 앞으로 원상 회복시킨 것을 채권자 취소라고 그래. 여러분요, 자, 우리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 혹시 어디서 배웠죠? 채권자 취소권 어디서 배웠어? 아니, 채권자 취소권 어디서 배웠냐고. 내가 앞으로 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앞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 배웠냐고. 알겠죠? 무조건 하지 말고. 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를 보라고. 페이지 4페이지를 보라고. 페이지 4 봤어요? 4 봤어? 자, 페이지 4를 봤죠? 그러면 페이지 4를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왼쪽을 봐.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형성권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나왔죠? 거기서 우리 뭐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한다.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죠? 이중매매에서 안 된다 했죠? 자, 얘는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고.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고. 자, 지금 봐. 이제 여기 봐.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 하는 것이냐?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해행위. 사기를 쳐서 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잘 봐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4월 1일 날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1일?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요? 여기 2월 1일에 죄송해요. 2월 1일. 여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2월 1일에 돼 있어요? 2월 1일이 돼야 돼요? 갑자기 4월 1일이 나왔지? 2월 1일 돈을 먼저 빌려줘야 돼.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의리한 사람하고 짜고 3월 1일 날 재산을 빼돌리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갑은 A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러면 A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속여서 사기를 쳐가지고 기망해가지고 A한테 손해를 끼칠 의사를 사행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웃기죠. 우리나라 이제 그 민사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이 있으면 우리나라 민사재판에서 거의 한 20%는 사행이 취소예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돈 빌리면 안 갚으니까 항상 이렇게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죠? 재산을 빼돌렸단 말이죠.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은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죠 이게. 응? 친구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사버리면은 이거 사행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을이요 갑하고 친구가 아니고 이 을이요 전혀 저기 어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 근데 제주도 친구야. 둘이 친한 친구인데 이게요 친구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걸 갑이 뭐 왜 팔았는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걸 뉘앙스를 줘. 사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갑이 유일하게 재산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물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 말이 나와. 근데 그것을 을한테 아주 저가로 팔았던 거나, 알겠죠? 을하고 짜고 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사행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A는요 을을 상대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이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오는 것, 원상 회복시키는 것,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야 돼? 사회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봐봐 이중매매에서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언제요? 2월 1일 날. 갑하고 병하고 계약하죠. 3월 1일. 잘 봐봐. 이 사람도 채권자고 이 사람도 채권자죠. 어느 누구도 지금 손해가 있어 없어? 있어?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다고. 그런데요 4월 1일 날 병한테 등기를 해. 등기를 딱 하면은 이제는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기를 딱 하면은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줘. 2번 등기를 못 해줘. 그러면 을한테는 뭐가 생겨? 을한테는 손해배상, 손해가 생겨. 을한테는 3번 을한테 손해가 생겨.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순서를 보라고. 순서를 등기를 먼저 빼돌리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금전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먼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등기를. 순서가 똑같아요? 반대예요? 여기하고 똑같냐고 반대냐고?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매매는 사회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빌려줘.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그걸 사회행위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요 두 사람이 다 2월 1일 3월 1일에 계약만 했을 때는 아무도 손해가 없잖아요. 아무도 손해가 없다고. 그런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은 을한테 이제서야 손해가 생긴다고.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을한테 손해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먼저 돈을 빌려준 거 있는데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여기는 먼저 등기를 빼돌려. 그랬더니 을한테 손해가 생겨.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틀려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중매매는.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중매매에서는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적극 가담했으면 말소한데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회행위가 아니잖아요.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는 말은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못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중매매 안 돼. 알겠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인데 사회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무효도 되고 뭐도 돼? 취소도 되죠. 이걸 뭐라 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그래. 아까 우리 강박은 원래 취소인데 강박은 취소인데 강박행위가 극심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그래.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럼 17살이니까 뭐가 된다? 취소죠. 미성년이니까 술이 많지 했으니까 의사 무능력이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이라고 그래.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그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봐봐. 선의의 병 줄거봐. 선의의 병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여기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한테 빌려줬죠? 지금 병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요 선의의 병 그러면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병한테 병의 건물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아니 이해됐냐고. 이거 누가 이 사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까 우리 했었는데. 자요. 지금 갑하고 을만 봐봐. 갑하고 을만 보라고. 갑하고 을만 보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는데 병은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하죠. 선의로 추정한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병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 소유권을 상실하죠?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죠? 갑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내가 너 등기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더니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그럼 어떻게 돼? 너 왜 남의 거 팔아먹었어?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파는 거. 이걸 뭐란다. 봐봐. 남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었죠. 이걸 횡령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상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봐봐요. 을이 병한테 집을 팔아먹었으면 매매대금 나올 거 아니야. 매매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왜 너 남의 거 팔아먹어? 알겠죠? 너 책임져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갑하고 을만 보라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이런 그렇잖아요.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이 팔아먹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불법행위. 매매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죠. 알겠죠?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럼 지금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우리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보시면 자요 갑이 A한테 돈을 빌려 1억 원을요 4월 1일 아니고 2월 1일이에요 돈을 빌려.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죠. 갚지 않으니까 A가 경미하려고 그래. 경미를 뭐라 한다? 강제집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갑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을하고 짜고 알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짜고 거짓말 매매를 하죠. 이 거짓말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가 되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빨리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가 경매할 거니까? A가 경매를 할 거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뭐라 그랬죠? 이 강제집행을 면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3조에서 배웠죠. 사익이다. 뭐가 배웠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 그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이다? 아니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은 을과 가장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무효잖아요. 이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면 뭐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안 나오죠. 갑은 을한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죠. 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 앞에 되어 있는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한 규정을 둬서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소유자죠.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이때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병이 악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때 무도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요 A의 입장에서는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하면 큰일 나겠죠. A가 우리 병한테 처벌해버리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이라고 보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 소유권이 없어버리죠. 그럼 A가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빨리 말소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갑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A가
A가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 갑을 뭘해서 대위에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사해 행위 얘기했죠. 기망을 해서 손해를 끼친다. 그랬을 때는 A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다시 갑에게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는요, 선의의 병. 여러분, 선의의 병이란 말이 뭐죠? 병이 선의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선의의 병에게 강제 집행, 즉 압류나 감류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처분했죠? 안 됐는데 처분했죠? 안 됐는데 처분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냥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횡령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이걸 그대로 놓고 지금부터 문제를 봐. 문제. 자, 문제를 보시면요, 거기 18번. 자, 27페이지 18번 봐. 27페이지 18번 봤어요? 양이 어마무시 많기 때문에 스피드 있게 해야 돼.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고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줄과 병이 선이라는 겨 악이라는 겨? 선이.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책이라고 등기했네. 그러니까 병이 선이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1번 갑하고 을하고만 봐.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만약에 을이 병한테 그걸 처분했을 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매매대금 상당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보죠.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줄과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무효니까. 무효인 경우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2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죠. 3번 갑의 채권자는 A죠. 갑을 대위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니은 갑의 법령이가 가장행위 줄고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줄고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취소 동그라미 통정허위 표시 줄 것이고 맨 끝에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써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자 병이 선이죠. 자, 이거 봐봐. 제3자 병은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죠. 제3자 병이 선이가 되면 골치 아파. 이제 봐봐. 제3자 병이 선이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선이가 되면 갑은 열받죠. 갑은 그러면 을한테요 불법행위나 그다음에 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요. 얘가 선이죠. 소유자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A는요 더 이상 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1번 기억.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어떤 책임? 가로 닫고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행위로.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과실로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과실은 필요 없어. 가장 매매를 모른 경우로 뭐라 한다? 선이죠. 선인데 과실 있죠. 그래도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병은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이죠. 늘 병이 취득한 부동산은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병은 지금 선이죠. 선이면 병이 소유자죠. 갑의 채권자 A는 갑의 채권자지 병의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없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음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죠? 선이니까 맞죠?
근데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비읍,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 줄고, 병의 악의를 증명, 병 동그라미 선의는 추정, 병은 선의는 추정된다고 그랬죠. 선의는 추정. 그러니까요,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장한다? 갑. 맨 앞에 갑 동그라미, 갑은 써 거기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은요, 병이 선의이더라도, 선의인데 뭐가 있어? 선의인데 병이 선의 줄고 이퀄 소유권 취득이죠. 뭐는 따지지 않아? 과실이 있으면 따지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옷은요, 병이 지읒은요, 울로부터 부동산을 선의 동그라미 양수한 병이죠.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뭐하다? 모방하다. 무효는 써.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누구든지 주장한다. 자, 그다음에 미음은요, 병이 선의. 그러면 소유자죠. 그럼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청, 전득한청 줄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래서 병이 악이면 갑은 전득자 정에게 무효를 주장하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병은 선이니까. 근데 병이 악이면, 그러나 병이 악이라면 줄고 소유자 X죠. 소유자가 아니죠. 병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래서 병이 악이라면 갑은 누구라면 소유자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갑과 을 간의 명사가 있는 거 이건 놔두고 여기까지 지금 봤죠? 18번 여기까지 보시면요, 명사가 있는 것은 그건 나중에 봐야 돼요. 됐죠? 이것은 이제 얘기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보면 뭐 말만요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또 하나만 더 보면 돼.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했대. 왜 그러냐? 우리는요 증여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만약에 회사 다닌다.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전혀 별개의 인격체니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표의자 갑이고 을이 있잖아요. 상대방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 계약서를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의사는 증여예요. 마음속의 생각은. 그런데 표시는 뭘로 했어요? 매매로 한 거예요. 등기만 매매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둘이 짜고 했죠. 둘이 짜고. 그런데요, 이 증여를 뭐란다? 은닉행위. 매매를 뭐란다? 가장이라고 그래. 항상 이러면 가장이란 말은 통정이란 뜻이에요. 통정. 가장이란 말은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은닉은요? 은닉은 뭐죠? 숨겨져 있는 거죠. 은닉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긴 것은 뭐죠? 증여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죠? 매매죠. 그러니까 은닉은 원래 두 사람이 의사의 일치는 뭐죠? 두 사람의 의사의 일치는 뭐죠? 의사죠. 증여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의사주의죠. 일치한 의사대로 유효죠. 뭐 그러면 뭐가 무효다? 표시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무효가 돼. 이건 지금 의사주의잖아요. 두 사람이 증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는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의사주의의 입각이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하면 뭐대로 흐르기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가 돼. 재밌는 말이지. 봐봐. 아니 여기는 분명히 증여인데 증여는 유효고 매매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등기할 때는 증여로 등기했겠어? 매매로 등기했겠어? 매매로 등기했겠죠. 매매로 등기했겠죠. 매매로 등기했는데 왜 이게 유효냐고. 왜 이게 유효냐고. 알겠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매매는 무효인데 왜 이게 유효냐고. 자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등기가 뭐죠? 등기가 뭐야? 등기는 현재
현재의 뭐요? 권리 상태.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의 권리가 뭐죠? 권리. 그럼 권리가 뭐예요? 그럼 권리가 뭐냐고. 권리를 뭐냐면 실체 관계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실체 관계. 왜요? 자, 우리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첫 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에서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주고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죠. 권리로 이어진 관계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죠.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권리 관계는 권리 상태라는 것은 실체 관계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 이 말이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으로 돼 있어야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그럼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자고 다르다 이 말이지. 실체 관계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 등기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1번 갑이죠. 갑이요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할 때 여기서 매매라고 등기했겠죠. 매매라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매매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무효니까 그건 등기를 말소해봐. 말소하면 다시 어떡한다? 아들 내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들켰으니까요 나한테 그냥 증여로 등기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을 앞으로 뭐가 된다? 증여로서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는 뭐가 등기냐? 매매나 증여를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나 증여를 뭐라고 그래? 계약이야. 계약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등기 원인. 알겠죠?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 이건 등기 원인이란 말이죠. 이게 갑구잖아요. 갑구는 뭐가 갑구다?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든 게 갑구 아니. 소유자가 누구냐지 매매냐 교환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따지는 게 매매라고. 뭐죠? 그 갑구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 일단 을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매매를 해서 무효가 되면 다시 을 앞으로 또 등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할 건데 뭐 하려고 말소하고 또 하냐 이 말이죠. 그냥 이것은 원래는 증여로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로 등기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똑같으니까 놔두자 이 말이죠. 어차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인 사람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죠.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을. 그러니까 을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이 등기 원인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무효라고 하고 또 말소하고 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서 유효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당연히 매매는 한 적이 없으니까 매매를 보면 무효가 될지라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등기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 을 앞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내 말 지금 이해가 된다며 지금. 이걸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럼 을이 여러분 무조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따질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소유가 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증여로서 등기로서 유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등기가 됐을 때는 매매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는. 그러니까 취득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 뭘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그런데 여기요 소유자죠? 엄평으로 법칙이죠? 그런데요 이 병이 다시 누구한테 한다? 정한테요? 그럼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도 뭐다? 선악불문하고 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정 입장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나도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을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병이 악이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큰일 나죠. 이런 경우는 병이 악이어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악이죠. 문제는 병이 악이죠. 그런데 정도 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야.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둘 다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아니 선악불문하고 된다고 돼 있네.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된다고 돼 있네. 얘가 악이고 얘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나도 악여도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은폐물 법칙이죠. 그 다음 사람은 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벽이 딱 쳐졌다. 그 다음부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거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 하니까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이다.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자, 문제요, 27페이지 19번을 봐. 사례 문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19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의하기로 약정. 정의호 동그라미 약정 이퀄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 옆줄 긋고 의사주의. 가로 열고 닫고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일치니까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동그라미 통정.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동그라미 가장매매. 가장매매. 꾸몄으니까 가장매매.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느끼 줄고 을 앞으로 이전 느끼죠. 써 거기다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이 을 앞으로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갑하고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틀렸죠? 증여는 유효. 이게 여러분요 16회하고 18회 때 나왔던 건데, 그래서 뭐 묶어놓은 거죠. 3번. 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을한테 원래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로 해서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 등기를, 을의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게 말해. 응, 없어. 왜 없을까? 내가 말했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눈 안 보여? 눈 안 보여?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 어떻게 을의 등기를 말소하겠어요? 을이 소유자인데.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라고. 자, 3번 4번. 갑은 악의 병. 악의 병 줄고, 악의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악의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아니, 여기에서는 봐봐. 여기에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 그놈의 엄폐물은 또 잘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악의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을도 악의 병 줄고 소유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니까. 5번 6번. 을 명의의 등기는 무슨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 맞죠? 7번. 갑은 을을 대위해서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대위고 소유고 중이고 필요 없어. 지금 누가 소유자다? 지금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알겠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 을이 악의의 병에게 처분했다. 소유자. 병이 다시 악의의 정에게 처분했다. 소유자. 왜? 악의의 병도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그래서 정도, 악의의 정도 소유자다. 갑은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 정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의 것들은 뭐 금방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지금 1월달에 듣고 이걸 강의 듣고 문제 푼다는 것 자체도 조금 특이한 현상이지만, 아무튼 이걸 보고 보면 별것도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닌 경우가 돼 있죠? 그럼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려. 다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